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품격과 실력 있는 6,600명 저희 놀러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나시대입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상당히 푹했어요. 이미 이제 지난주에 봄에 입춘 있었죠. 벌써 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추운 날씨의 여운이 남아있지만은 어느덧 계절은 봄을 넘어서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 매화꽃도 벌써 피고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쭉꽃들이 이제 그 꽃망울, 붉은 색깔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계절은 쉼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이번에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날씨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죠. 긴 겨울의 터널을 이제 벗어나는 듯한 말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마 참 난감한 그런 그 경주들이 많았죠. 굉장히 추웠어요. 추위 때문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주마들의 일생,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마다의 패턴이 돌아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을 한시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꽃들이 봄이 돼서 반짝 바로 피우는 게 아니라,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겨울 내내 그 이전부터 꽃망울을 만들어요. 몇 달 전부터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그 꽃망울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제서야 활짝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고 또 씨앗도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어떤 그 번식을 위한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결실을 이루시거나 지난주처럼 상당히 전반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즈음에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들은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학습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그런 좋은 편성을 만났을 때 좋은 결실들을 이뤄내는 것이지, 신봉사 하루아침에 눈 뜨듯이 그런 좋은 결과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과정에 인내하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결국은 그때가 됐을 때 활짝 꽃을 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 아래 적어놨습니다만은, 심심한 금요일, 희한한 토요일, 난감한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저배당의 결과가 많은 반면, 또 한편으로는 1000배 이상의 고배당, 또 초배당까지도 나왔던 그러한 그 상당히 그 격차가 큰 결과가 나왔어요. 1000배 이상 고배당의 결과가 한 7개의 경주, 평균 수치 정도 되죠. 나왔어요. 상당히 고배당 경주들이 다른 때 다르게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한 경주인데, 그 중에 일부 경주는 거의 접근하고 한 끗 차로 적중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체크하셔서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을 19분이나 해주셨고, 또 신규 99 클럽 한 분이 또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제 지난주 최고 배당 16,000배 초배당을 적중하셔서 생애 첫 고배당 경주를 적중하셔서 신규 구클럽 멤버가 되셨어요. 한진영님. 그 다음에 또 묘하게
여기 희한한 토요일이다 하는 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천배성 고배당 적중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날이 토요일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지요. 이따가 이제 복귀용 데이터를 보면서 특히 이제 4경주, 5경주 적중하신 분들이 19분 중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단통으로 천배성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이 무려 4분이나 나오셨어요. 희한한 토요일이다. 주로 이제 토요일 날 많이 나오셨죠. 자, 그런 결과물과 다양한 이제 가족분들의 적중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지랖 넓게 이제 뭐 행운의 팔찌 뭐 중간중간 전화 오셔서 일전에 작년도 그 명예전당 징기명기를 마감하고 상당히 그 기여하고 또 활동 눈에 띄는 활동을 해주신 가족분들 4분을 선정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제 행운의 팔찌 굿즈를 제작해서 드렸는데, 그거 나도 차고 싶다 하셔서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원가 이하로 뭐 거의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를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 모집을 했어요. 15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인당 최대 2개인데 한 25개. 그래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15분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자재 발주를 하고, 그 자재가 이제 구정 연휴가 껴 있다 보니까 제작 기간은 최소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제가 또 제작하는 대로 보내주신 주소로 택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택배가 이제 우체국이에요. 그 편으로 해서 이제 제작되는 대로 또 공지를 하고 15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제 저희 모임을 안 가져본 지가 뭐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임을 서울 그 사당역 제 가족 한 분이 거기서 이제 큰 횟집을 하셔서 마지막 모임을 거기서 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이상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건강 또는 뭐 사고 여차저차해서 모임을 못 가졌어요. 그때도 한 80분 정도가 많이들 오셨어요. 하지만 횟집이 워낙 커서 우리 공간을 따로 이렇게 딱 해주는데도 8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좋았는데, 이제 그분이 또 횟집을 또 간두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80명 정도가 모인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행운의 팔찌 제작 희망하시는 분들 15분이 이제 접수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 정도 숫자가 모임하기 딱 좋아요.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가 팔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절, 반팔을 입는 계절에 한번 또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숫자가 모이기 딱 좋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제 평생 종신 회원이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화번호도 따로 다 제가 별도로 좀 그룹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그 어떤 돈을 떠나서 물질적인 걸 떠나서 그 가치란 게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에 애정이 없으시다면은 절대 그런 것을 희망하지 않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다들 얘기하지만 흔히 이 마판에, 그죠? 경마판에 무슨 의리가 있고 뭐 정이 있고 뭐 그러느냐 일상적으로 그러지만은 저희 노란나비 공부방은 여러모로 나름대로 그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개인적으로 어떤 제 가치관에 어떤 추구하는 몇 가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정말 애정이 없으면은 그런 거 번거롭게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분
그 다음에 그 명예전당 때 제가 드렸던 네 분, 총 19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그 행운의 팔찌는 이제 요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하고 더 이상 똑같은 그런 것들 제작은 없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것을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제작한다는 게 바쁜 일정 내에서도 상당히 그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신청하신 가족분들,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오늘 자재 발주를 쫙 해서 이제 나중에 자재가 오면 만들어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굿즈 제 1기 평생 종신 회원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관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대상 경주가 이번 주에 하나 있어요. 세계일보배입니다. 뭐 그레이드급은 아니니까. 하지만 부산 마필도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아마도 뭐 특별한 문제 없다면 부산 3마리는 뭐 확정되겠죠. 15두 정도인데 뭐 좋은 마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도 들여다보면 이제 한학세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또 휴양 장기 휴양인 마필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제 이번 주부터서 또 마지막 주간에 또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상반기 그 경마 자료 데이터가 업데이트를 전부 다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정보는 이제 데이터 정보는 마사에도 그렇지만은 또 몇몇 가지 정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요. 실시간으로 자료를 게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통계를 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2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중순에서 2월 초 요때가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왜냐하면 작년 6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이제 7월 달에 보통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쭉 그 분석과 이런 걸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6월 달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제 12월 달, 1월 달 정도 되면 그 데이터 신뢰도가 6개월 동안의 직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신뢰도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작년 12월 말 기준의 어떤 그 데이터 업데이트된 그런 최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그 데이터북 예상지도 전부 다 업데이트를 완료했어요.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6월에서 12월 하반기 때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서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과거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마 세이사이클, 그 다음에 마급, 마필 혈동 등급 이 모든 게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뭐 작년에 상위 1% 오설통 관리마가 이제 그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지표상 상위 1%에 머무르지 못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또 어떤 마필은 또 똑같은 마필도 있어요. 아직 그 상승세 유지하면서 제역량의 기대치가 뭐 B급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마필들, 정말 다양한 마필들이 존재하고, 역시 뭐 서울 부산 합치면은 지난달 퇴역한 마필들이 100마리 정도 돼요. 100마리. 매달 100마리씩 은퇴한다. 실제 은퇴하는 겁니다. 그중에 거의 99%는 사실 조용히 안락사가 됐지요. 또 그만큼 또 새로운 마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경주마들의 그 교배식이 봄에 교배를 하고 1년 있다가 망아지를 나면 그들이 또 키워지고 조련돼서 데뷔를 하죠. 2세 때 데뷔하는 마필을 주로 2세 바로 됐을 때가 아니라 가을 정도,
보통 봄에 태어나면 가을 정도 지나야 2세, 이제 3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즈음에 2세마들이 많이 데뷔하니까 가을에 신막 게임에서 보면 2세마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우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새해나 봄이 되기 전에 그 하위군 육군 마필 중에서 2세 말을 보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보통 3세 이상 마필들이 주로 이제 육군 경주에서 많이 보이고 그런 게 이제 1년간의 어떤 전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건조하죠. 역사상 습기가 가장 좋은 가장 적은 극건조한 이런 날씨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럴 때 산불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네, 경주로 함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극건조해요. 이게 장시간 가는 건조 시기가 있어요. 여름철 항상 말씀드리죠. 장마 끝나고 나서 굉장히 무덥고 습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때가 있어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도 굉장히 건조하게 오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슷한 영양간 굉장히 지구력이 좋은 장거리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수학의 계절이다 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럴 때 유불리는 따져야 되는데 그 즈음이 이제 왔어요. 여름철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전체 농사를 지을 때도 최소한 이런 몇 가지 패턴으로서 경마를 즐기시려면 저 노랑나비 저희 가족분이 되면 요 정도 패턴을 알고 계셔야 돼요. 1년 12달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큰 1년간의 어떤 흐름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새 망아지들을 이제 봄이 되면 태어나고 하니까 그런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 때가 이제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좋은 말들을 찾고 뭡니까? 기존에 있던 마필 쪽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1월달 퇴역시키는 은퇴시키는 그런 마필들을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망아지를 또 망아지에 투자하고 그런 그 패턴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정리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가만 보시면 전반적인 그 경주 레벨 수준이 솔직히 뭐 B급, A급, C급 이런 상위 그 레벨이 거의 없어요. 약한 편성이 거의 주를 이뤄요. D급이나 F급, 주로 D급. 굉장히 약한 편성이 다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좋은 마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각 마방에서도 이제 그런 마필들을 한번 쭉 마지막으로 출전시켜서 뭐 입상하더라도 은퇴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좋은 마필을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도입하고 그러한 그 패턴에 1년간의 즈음에 있다. 또 데이터 신뢰도도 12월에서 이제 멀어지는 그죠? 작년 이제 6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계속 우리는 참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덧 12월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에 요때 그만큼 데이터 분석만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마필들의 수준도 형편없다. 변마급들이 많고 경주 레벨 수준도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중첩되는 시기예요. 이럴 땐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정확히 분석 추리가 되고 내가 나의 그 학습 능력과 나의 그 지식으로 이렇게 딱 판단이 되는 명확한 그런 경주만 더 엄선해서 절대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어찌됐건 이제 봄이 되면 상당히 또 좋은 기운과 또 데이터 신뢰도가 올라가고 저 예상지 책자도 전부 다 업데이트를 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알았던 그 마필들의 역량, 그다음 마급, 혈통 등급, C사이클과 능력 레벨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많이 바뀌는 마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달 경마들로 잠깐 보시죠. 자, 이번 주 세계일보배가 치러집니다. 1200m죠. 마지막 주간에 이번 달은 이제 이게 마지막 대상 경주예요. 왜냐하면 경마 주간으로 보면 3월 1일 날
이게 3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치러지고 특이하게 3월 2일 날, 월요일 날 또 경마가 치러집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뭐 설 휴장이고 전반적으로 2월 달이 제일 일수가 적어요. 그런 것들의 이제 보충이 하나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그 휴장 기간이죠. 저도 이제 이번 주 하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빠듯합니다. 아래 보시면 대상 경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계일보배는 1200 단거리에 4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앞마리 부중 혜택 2kg 감량 혜택을 보는데 서울에 그 딱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마페 크라운 함성인가? 앞말 한 마리가 신청했는데 물론 상위 1% 혈통 관리하긴 합니다만은 또 1200이니까 해볼 만하죠. 감량 혜택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순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이제 이번 달은 경마 달력은 이랬습니다. 지금 지난주 19분 정도가 고배당 적중 내역 올려주셔서 지금 이번 달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32명이 됐고 지난달과 이번 달 합쳐서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 내역을 올려주신 분들이 숫자가 재밌네요. 하나, 둘, 셋, 12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생애 첫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이 지금 2월 달에도 첫째 주간 또 지난주 한 분씩 나오셔서 참 반가운 마음이고 그 5분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부산 일요일 날 3경주죠. 16,000배 정도 초배당이 나왔습니다. 그 바로 직전 주에도 10,000배가 넘는 초배당이 나왔죠. 근데 참 저희 가족분들이 대단하신 게 그런 것들을 다 적중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10,000배 이상 초배당 적중하신 분들만 4분이 되셨는데 지난주에도 한 2분 정도가 적중하셨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생애 첫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 내역을 올려주셔서 신규 99 클럽이 되신 그분이 16,000배를 또 적중하셔서 신규 99 클럽 멤버가 되셨어요. 지금 1, 2월 달 합쳐서 현재까지 123명 정도가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가 토탈 694명이에요. 물론 작년도 1, 2월 달의 수치보다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지금 123명 정도면은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올해 2026년도 이제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 그런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 내용만 모아서 다양한 기록을 만드는 게 바로 명예의 전당 진기명기잖아요. 이제 어느 분이 가장 1000배 이상 고배당을 많이 적중했느냐? 역시 12번이나 적중하신 혜성님께서 1등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이 필사즉생님께서 지난주에 아마 2개 정도 적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은 1000배 이상 고배당을 9번이나 9개의 경주나 적중하신 필사즉생님. 3등은 이제 6번 적중하신 각설탕님. 순위가 잘못됐는데 5번 적중하신 분들이 4위입니다. 4위. 4위인데 순위를 잘못 표기했어요. 바꿔놓을게요. 이제 5분이나 적중하셔서 공동 4위입니다. 4위. 이렇게 쭉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 눈에 띄는 게 초코사랑님께서 지금 벌써 1000배 이상 고배당을 4번이나 적중하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올해 2026년도 생애 첫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2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4번이나 적중하셔서 전체 다적중 4위에 랭크된 게 참 신기합니다. 초코사랑님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원 가입하신 지 이제 기껏 한 2달도 안 되셨어요. 초반에 이제
좀 우려가 돼서 상당히 그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서 상당히 평상시에도 자기 개발과 학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2달도 안 되셨는데 벌써 4번이나 천배당 고배당. 그전에는 계속 이제 환수를 못하고 손실만 계셨는데 처음 환수를 하셔서 저한테 전화 주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천배당 고배당을 벌써 4번이나 적중하고 단통 적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참 대단하세요. 그만큼 산 노력을 하는 그 결과겠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천배당 고배당을 4번이나 적중한다는 것. 저희 회원 가입하신 지 이제 2달도 안 되셨는데 어찌됐거나 조심조심 경마라는 게 절대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하셔야 되겠죠. 자, 요걸 배당으로 나눠보면 요건 이제 천배당 고배당을 몇 개의 경주나 적중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의 정도가 틀리니까 합산 배당으로 놓고 보니까 요래요. 1등이 역시 혜성님, 2등이 필사즉생님, 3등이 박희수님, 그 다음에 4등이 뭐 지난주에 대박혜요님도 좋은 결과가 나왔죠. 4등이 대박혜요님, 이분들은 전부 벌써 천배당 고배당 적중만 2만 배가 넘어요. 혜성님이 46,000배, 필사즉생님이 25,000배, 박희수님도 25,000배 됐죠. 대박혜원님도 21,000배, 한진영님도 16,000배. 요 분이 신규 구클럽 멤버세요. 지난주에 이제 생애 첫 천배당 고배당을 적중하셨는데 16,000배 일요일날 부산 삼경주를 적중하셔서 현재 초반에 지금 다적중 합산 배당 순위 5위까지 껑충 이렇게 진입하셨어요. 자, 각설탕님이 이제 지난주 또 적중하셔서 13,000배, 안방불패님도 지난주 여기 화살표 돼 있는 것은 전부 지난주에 1000배당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에요. 상당한 부분이 상위 랭크에 다 계시죠. 이런 분들의 그 대부분은 작년에도 이런 좋은 결과를 1년 내내 꾸준하게 결과를 내셨던 분들이에요. 올해도 역시 초반부에 낯익은 그 닉네임들이 상당히 많지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제 공부방 가족분들의 성적과 실력은 꾸준하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거의 탑 수준에 여기 상위 랭크 되신 분들은 감히 제가 조금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의 반열에 드실 분들이에요. 어지간한 뭐 예상가 전문가보다도 적중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저희 여기 순위에 적히신 분들이 곧 대부분 뭐 대한민국의 최고수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행운의 팔찌를 차신 분들도 뭐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구매해서 차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대단들 하시죠. 지금 그래서 쭉 이렇게 적중된 순위를 했는데 벌써 2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중하셨고 1000배당 이상 적중액을 올려주신 분들만 제가 전체 합산 배당을 해보면 벌써 31만 9,847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의미냐면은 가족분들이 이제 1000배 이상 고배당 내역만 올려주신 것 그것의 합산 배당이 31만 9,000배다 그러면 최소 한 게임당 1,000원 정도 배팅하면은 3억 1,900만 원 정도 그만큼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 규모가 가늠이 되지요. 근데 만약 최대치로 한 게임에 5,000원까지 배팅을 했다. 그러면 15억 정도. 그죠? 5, 3은 15, 15억 정도의 이제 최대치의
어떤 기회 창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가늠이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천배상 고배당 적중한 것들의 합산 배당이 167만 배입니다. 167만 배에 최소한 1,000원 정도 한 게임에 배팅했다 그러면은 16억 7천 정도. 만약에 최대 5,000원까지 배팅을 했다 그러면은 무려 8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데에서 각자가 어떤 분은 이제 상당히 그 큰 한수를 이루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공존하죠. 현재까지 그 1, 2월 달 지난주까지의 그 결과를 보면 정말 그 저희 예상지 책자로서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적중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한 개 경주도 고배당을 적중 못했어요. 저희 기준에서 보면. 하지만 가족분들이 지지난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숫자의 그 적중 내역 또 단통 적중하신 분들이 4분이나 나오시고 또 역시 16,000배 초배당을 두 분이나 적중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은 좀 이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그 경주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저희 예상지 책자를 통해서 각자 또 굉장히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갖고들 계세요. 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따듬으신 분들이 역시 꾸준하게 적중하신 거 보면 상당한 그 고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그 초창기 멤버들 중에서는 상당한 고액 환수를 해마다 이루시는 억억 하시는 분들이 올리지도 않으세요. 근데 지금 1,000배당만 논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억 단위의 이제 그 환수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그 이런 고배당 경주에 주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백 배 정말 적중하기 쉬운 알뜰한 편성들을 잘 선별하는 그러한 해안을 잘 따듬으셔서 그런 경주에 이제 배팅을 좀 강하게 한다 해봐야 소액입니다. 돈 10,000원 정도 5천 어떤 분이 20,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런 쉽게 달성하는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신 분들 또 그룹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후보죠, 후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후보들이 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짱짱해요. 어느 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실력과 성적 좋으시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가족분들이 또 세월과 함께 등장을 하시고 자꾸 신규 그 글룹이 되시고 이런 전반적인 최상위에서 아래까지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반의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저희 예상지 책자를 오픈한 지가 8년 됐습니다. 8년. 제가 원래 처음 오픈할 때 10년을 봤어요. 10년. 멀리 10년의 그 장기 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이 방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5년 동안에는 그 안에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도 있었지만은 초창기 5년은 이 책자가 굉장히 생소한데 이제 잘 지지 않는 경마, 뭐 실력을 쌓는 그 초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한 7, 8년 전까지는 꾸준한 성적을 내는 단계, 그 이상부터는 이제 10년 차에 근접할 때부터는 이제 환수의 단계로서 평생 그 3회 인생을 위한 노후 생활의 재테크를 달성하실 정도 수준. 멀리 보고 이 방송한 지도 역시 그 세월과 함께 한 8년 전부터서 이제 방송을 제가 공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하는 그 테마 또 캐치프레이즈 이것도 사실은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몇 년, 5년 동안은 이러한 내용 위주로 또 나머지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마지막 10년 차의 근접에서는 바로 환수의 단계에 유용한
그런 그 테마를 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매달 한 주 한 주 뭐 그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길게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환수의 단계, 그죠? 환수 전략 단계로 넘어가시라. 그런 차원에서 환수 관련된 얘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환수 단계로 넘어가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여지껏 자기 개발과 학습과 실력을 키우셨다면 보통 7, 8년차 되신 분들도 많지요. 이제 환수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듬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을 환수로 계산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다 이런 개념들을 여지껏 뭐 배당으로만 봤지만 그런 것과 이제 결부시키는 그런 트레이닝과 시뮬레이션을 이제부터는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10,000배 이상 누적 배당 상위 10위권까지는 벌써 8,000배 이상의 1,000배당만입니다. 여기에는 올리지 않는 수백 배, 수십 배, 또 큰 한 수 이루시는 그러한 1,000배 미만의 적중 내역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1,000배 이상 적중하신 분들만 모아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최소 배당입니다. 그래서 통계 내기는 제일 좋으니까 뭐 수백 배짜리 하게 되면 일을 못 해요. 너무 많아서 딱 1,000배 이상만 가지고도 사실 벅찰 때가 많은데 대충 비례적으로 가늠해 보는 거죠. 벌써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배 이상 고배당을 단통으로 적중하신 분들이 2026년도 올해 총 17분이 단통으로 적중하셨어요. 1월달, 또 2월달. 지난주에는 이제 4분이 또 적중하셨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주 경마 쪽에서 단통 적중자가 3분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이 까다로우니까 뭐 제주도에서. 사실 제주 책자는 제가 그 표준화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 부산 쪽은 나름대로 조금은 자신하는데 제주는 이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성되지 않아서 안 올리려다가 가족분들이 그래도 잘 정리돼 있으니까 올려달라 그래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로 올려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 부산 위주로만 정리가 돼 있죠. 사실 표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제주도도 이제 마사회는 없는 정보인데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주력, 티폴롱, 속도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주 레벨 수준도 제주는 1군과 6군의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표준화한다는 게 오히려 서울, 부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별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가 서울, 부산처럼 하게 되면 구간별로의 그 오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표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제 경주 결과를 보면 오차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다양하고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어찌됐건 조금씩이라도 이제 제주 책자를 업데이트 또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경주 레벨 수준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이변의 가능성과 그 서울, 부산처럼 1,000배 이상 터질 확률 그 접근을 틈틈이 하고는 있는데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경주 레벨 수준도 A등급, B등급 만들어 놨지요. 그게 사실은 서울, 부산처럼 어떻게 좀 해볼까. 서울, 부산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로 좀 제주도도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단통 적중자까지 3분이나 나오시는 것. 제주도도 고배당에 나오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요. 혈통 정보,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은 꾸준한 복기를 통해서 복귀용 데이터북을 보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각자의 노하우들이 생기신 거예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요즘 그래서 제주도 고배당 적중자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어찌됐건 자, 4분이나 나오셔서 17분 정도가 현재 천배상 고배당을 단통으로 적중하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8명, 그죠? 12월 달까지 58명 정도가 단통 적중하셨는데 올해 벌써 뭐 17분 되셨으니까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올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0배 이상 초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벌써 4분 나오셨어요. 이게 2월 달에 다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10,000배 이상 경주 결과가 나와야, 그죠? 나와야 뭐 10,000배를 적중하든 못하든 기회라도 있는데 지금 2월 달 들어서 벌써 2주 연속 초배당이 나왔고 가족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런 경주들을 적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2월 1일 날 혜성님과 박희수님께서 서울 8경주 12,000배를 적중하셨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 부산 3경주 16,000배를 대박혜윤님 또 한진정님께서 적중하셨어요. 요거죠. 대박혜윤님께서 요렇게 19번째 적중이시고 한진정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1,000배당을 적중하셨는데 요렇게 사실 여기는 이제 저희 책자에서 추천하는 혈통도 좋고 능력도 좋은 9번, 10번이 이제 가장 도드라졌죠. 9번이 이제 가장 좋은 마필로 눈에 띄는 A급 마필이었죠. 9, 10. 1번을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요렇게 구멍수는 좀 되지만 고배당이 터진다는 그 가능성 거기에 상당히 좋은 한수들까지 이루셨어요. 경마는 결과입니다. 뭐 큰 한수를 이루셨다면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오히려 그 적중이 됐다면 그 과정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었던 거겠죠. 그 큰 한수를 소액으로 그죠? 63,000원 배팅에 뭐 370만 원 정도 환수하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2만 원 돈에 뭐 120만 원 정도 환수하시고 그 정도면 뭐 엄청난 가성비죠. 그 과정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었다. 그죠? 경마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전부 다 포지티브하게 전부 긍정적이 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시간을 별로 끌 이유가 없어요. 뭐 1,000배당 고배당 경주도 정말 어려운 경주들은 굳이 제가 해설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가족분들도 잘 명심해야 될 게 상당히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인 것 같은데 상당히 고배당 저희 책자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나 정말 난해한 완전 비인기마 정말 그 인기가 바닥인 마필도 우리 책자로 보면은 최고의 능력마다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난감하다 할 정도면 일반 모든 곳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뭐 한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그걸로써 이 마필이 왜 입상했는지를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막 그 탐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 어려운 경주를 이해한다 그래서 다음에 그 똑같은 편성에서 과연 적중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적중 확률이 높은 그 가성비 좋은 그런 경주를 선별하는 거기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도 어려운 확률 낮은 경주 물론 배당은 좋지만
그렇게만 해서 그런 걸 적중을 꼭 해야만 큰 한 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패스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오히려 안 하고 적중하기 쉬운 경우도 무지 많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면 되지. 그것까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딱 정말 어렵게 해서 대충 이해를 하더라도 그건 대충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정말 저처럼 10여 년 동안 마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만 번 들여다보고 응? 수십 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을 새보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 세월만큼 알았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경주가 1년에 그죠? 만배상 초배당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개 초배당이 나오더라도 동일한 조건 그 경주는 정말로 차례야 두세 개예요. 두세 개. 일주일에 37개 경주가 치러지고 매달 100개 이상 경주가 치러지면 1년에 도대체 몇 개 경주를 합니까? 그 중에 정말 한두 개, 두세 개에 해당되는 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노력하실 겁니까? 그런 가성비적인 차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성비 떨어지고 확률 낮은데 그 아까운 시간을 쏟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차라리 확률 높고 그죠? 적중하기 쉬운 그 편성을 선별하는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투자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전체 경주를 그래서 이제 전체 경주가 다 좋으면 전체 경주 배팅하겠지만 통상 그렇지가 못해요. 항상 부진마 다수 편성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런 게는 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주를 선별하고 이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경주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편성의 판단 기준이란 기준표가 있고 또 C사이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편성의 판단 기준 5개 구성 3요소 그 기준을 딱 잣대를 대보면 굉장히 난해한 경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패스하세요. 그래서 적중하기 쉬운 확률 높은 가성비 좋은 편성을 찾아내는데 그 편성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눈에 익히시고 사전에 그런 편성만 찾아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승부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송에서도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찾아서 이마필이 왜 입상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부러 설명 안 해요.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나아요. 자꾸 나한테 이로운 것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담아가지고 오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런 것들 딱 잘라서 버리시고, 나한테 이로운 것만 딱 담아서 그걸로만 계속 채워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머리를 만듭니까?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운 것만 딱딱 채워서 그래야 그런 경주를 사전에 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은 꼭 기획할 편성이 없어요. 소개해드릴 경주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이 100배 미만의 저배당이 절반이 넘어요. 일요일 날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수치죠. 저배당이. 부산도 이제 100배 미만의 저배당이 평균 수치보다 많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배당이 이제 평균 수치보다 조금 적습니다. 중고배당이 평균 수치보다 좀 많죠. 정말로 참 그 다양한 결과가 나온 한 주간의 그런 결과였어요. 금요일 날, 지금 1000배 이상 고배당 경주는 금요일 날도 없고, 100배 이상 경주 중에서도 만만한 경주, 참 쉬웠다고 소개할 만한 경주가 없어요. 물론 뭐 100배 미만의 뭐 저배당, 뭐 적중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뭐 공부를 안 해도 솔직히 가족분들이, 어지간하면
그들 중에서 적중은 쉬워요. 100배 이상이 되는 그런 경주에서 우리가 강하게 승부해 볼 만한 경주. 꼭 기억할 편성들. 배당과 상관을 소개해 드리는데 조건은 100배 이상입니다. 삼상. 없습니다.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개의 경주가 있어요. 100배 이상이. 아까 보시면, 배당을 보시면, 토요일 같은 경우 서울은 총 11개의 경주 중에서 절반이 넘는 6개의 경주가 100배 미만이에요. 100배 이상 중에서 꼭 기억할 정말 쉬웠던 편성을 찾아보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1000배 이상 고배당이 또 많이 나왔죠. 먼저 8경주부터 한번 볼게요. 서울 토요일 8경주입니다. 능력만 3마리 들어왔죠. 언뜻 보기에도 7번, 1번이 상당히 좋죠. 상승세가 밑줄까지 쳐 있는 애들이죠. 1번, 7번이 좀 보이죠. 7번은 선행 가능한 중장거리 우수마, 부중 혜택 상당히 좋고, 입마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마업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능력마들이 대거 부진한 편성들이 많았어요. 빨강주황, 유니크 어빌리티라고 지칭하는 고유 능력마들이 부진한 그런 편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중 혜택마들의 입장도 상당히 높았죠. 특히나 이제 항상 관심 가져야 될 건 입마업 우수마들. 자, 7번 좋죠? 능력마 2마리, 7일 2. 2번은 이제 부중 혜택 상당히 좋았죠. 전 능력마입니다. 쉬웠죠, 이거. 108배. 배당 얼마인데요? 단지 이거죠. 인기는 이제 1번, 2번, 6번, 외곽에 11번 이런 마필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인기 빗게 있잖아요. 보세요. 저희 쪽에서는 제일 좋죠? 조합이죠. 전반적으로. 보시다 보면 C사이클을 제가 이제 부록에 놔두는데 C사이클만 보면 2번이 B급으로 제일 좋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제일 좋다고 해버리신 분들, 그런 참, 오남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남용이. 물론 여기서는 좋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나 팀급으로 보더라도 2번보다 7번이 훨씬 좋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중이 때 똑같고 고유 능력도 이제 더 훨씬 좋고. 그러니까 C사이클 능력 레벨 한 가지로만 해도 충분하다면 제가 나머지 이런 정보들을 왜 힘들게 만듭니까? 그냥 C사이클 정보 하나만 제공하면 그만이지. 분명히 판단은 제가 끝이지만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보고 결국은 저 능력 레벨이 저 뒤바뀌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은 불리함을 따지는 거고 유리함을 따진다는 것은 저러한 능력 레벨이 한 끗 차로 B급, C급인데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딱 해보니까 다른 정보들을 충분히 저 B급인 제 마필보다 C급인 요 마필이 더 좋은 강점들이 많고 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유 능력으로도 보면 그렇죠? 7번, 1번이 도드라지잖아요. 유니크 어빌리티. 그죠? 순수 고유 능력으로는. 더 좋고, 부중 혜택 더 좋고, 선행가나 중장거리. 입마업은 동일하니까, 거리 성향 중장거리 비슷하고, 노랑나비 쪽은 이제 2번이 조금 좋지만, 이게 적정거리 보는 거잖아요. 적정거리 A, B, C. 노랑나비 밑줄은 없죠? 호랑나비. 이게 큰 어떤, 뭐랄까, 유니크 어빌리티에 비해서는 쉽게 말 발톱의 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큰 어떤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십 개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유리한 거지. 이거죠. 7번은 상대로 적정거리가 월등하잖아요. 2번에 비해서. 이건 이쪽 외가 쪽이죠. 외가 쪽에서 좀 정성적을 냈던 표시하는 거죠. 밑줄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건데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 노랑나비 쪽에서는 좋은 애예요. 밑줄 쳐 있다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 이제 좋은 성적을 냈던 직계 전속 자만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B씨니까 외가 쪽에서 좋은 거 2개 겹쳤으니까 노랑이 2개 겹쳤다 해서 호랑나비인데
요거의 비중은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유불리. 능력 정보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약해요. 자꾸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보니까 특정 정보 한 가지 꽂히셔가지고 요 정보를 위주로 한다든가 안 되면 저쪽 정보만 가지고 한다든가 자꾸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필이 꽂혀서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지켜봤지만은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몇 년을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신 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라 그래도 꼭 한 가지 정보에 꽂히셔서 단순하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싫다.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기 하나만 꽂히시면 무조건 일을 머리로 놓고 가신단 말이에요. 승급전이고 따져보면 누가 제일 좋으냐인데 그죠? 이때 단순하게 보더라도 유니크 어빌리티 2번보다 뭐 1번, 7번 훨씬 좋잖아요. 능력적으로는. 이건보다 유불리. 분명한 것은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서로.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얘가 좋지만 무조건 머리가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보세요. 우수마 17의 안정. 이거 C사이클단의 정보입니다. 모든 것을 망라하는 종합 집필체가 아니에요. 한 가지 정보란 얘기예요. 종합평가를 해도 저희는 오두마번, 자, 7이 머리죠, 7이. 종합평가를 해도 말의 능력으로도 7이 가장 도드라지죠. 인기는 이렇게 좀 빗게 있었던 거. 이런 게 참 좋아요. 명확하게 7번이 제일 좋잖아요. 확실하게 머리를 잡고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쉬웠던 100배짜리예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실 때 그냥 나는 뭐 큰 적이 없이 단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예상지 책자의 오두마번이 바로 우수기대마입니다. 가로를 5개 쳐놓고 등호 표시 6번까지를 주력으로 이제 배당마로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갖고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것만 가지고 하셨어도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저걸 다 한 줄에 넣고 긁으셨다면 15번 정도는 적중하셨어요. 오두마번 가지고도 1000배 이상 고배당이 한 15개 정도 결과가 나왔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 1000배당은 적중 안 하실 겁니까? 1000배당만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체 꽤 많은 경주 1000배당을 저희가 적중했는데 절반이 안 돼요. 요것만 갖고는. 나머지 절반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의 능력, 고유 능력, 또 몇 가지 그 포인트 유불리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정 정보보다는 이제 이 전반부에서는 요 마크 요거 있죠, 뭐 요거 요 부분 C사이클 마크 뭐 팅크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요 영역에 있는 것 우수기대마 그다음에 요거 유니크 어빌리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검토하셔도 충분하게 잘 지지 않는 경마는 뭐 금방 이룰 수 있어요. 그러고 놓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편성 강도가 빡빙이거나 1000배 이상 고배당이 터질 확률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서브 데이터에서 유불리를 서로 따져서 모든 서브 데이터는 자 추려진 마필을 가지고 누구를 더 우선해서 조합하고 배팅할 거냐 우선할 거냐 누굴 머리로 가져갈 거냐 누구 2착이냐 3착이냐 이런 그것들을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존재해요. 처음에 절반을 딱 추려가지고 10마리 중에 5마리를 선택했다. 5마리 중에 누굴 머리로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럴 때 이 5마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들만 전반적인 이제 그런 것들은 주요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절반 정도 추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하느라고. 자,
토요일날 천배상 고배당 경주가 4개나 나와서 4개. 가족분들도 그래도 그 적중자가 제일 많았던 게 4경주, 5경주인데 3경주, 6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만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그래도 적중하신 분들이 나오시고 뭐 단통 적중자도 나오셨나. 자, 보시면 이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여기 있죠. 비능력 인기마에 주의해라 하는 게 지워야 될 인기마가 이제 그 말의 능력으로만 따졌을 때 이제 수준 이하의 마필인데 능력을 따졌을 때 상위 인기 1, 2등 이런 데 포진되어 있는 경주가 4경주, 5경주다. 그죠? 4경주, 5경주 관심 경주로 되어 있죠. 4경주, 5경주는 4, 5, 7 세 개 경주는 상위 인기마들 중에 비능력 인기마가 있다. 지워야 될 대상으로서 검토해야 될 인기 상위 마필이 있다. 그거죠? 4경주, 5경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나비서 그 음성 멘트를 들어보시면 있지만 그 나비서 음성 멘트를 요약해놓은 부록에 있는 출전 현황표 가시면 뭐 누군지 알 수 있죠? 다이아몬드 돼 있으면 적혀 있잖아요. 비능력 인기마 5번, 9번. 그렇죠? 비능력 인기마 5번, 9번이래. 보시면 9번이 인기 1등에 1등. 5번도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두 마리가 인기 1, 그죠? 인기가 1, 2등 되나요? 인기 1등 9번, 또 상위 인기면 5번. 보세요. 능력 표시가 없잖아요. 두 마리는 이제, 인기가 과하다. 비능력마다, 상대적 비능력마다 그 얘기입니다. 지워야 될 대상으로 검토해야 될 마필. 그게 4경주였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복경되어 있다 보면 5, 9에 이제 능력 표시도 없고, 나비서 음성 멘트를 보면 지워야 될 인기마 5번, 9번. 그죠? D급이죠. 5, 7, 9 3마리 D급. 지워야 될 마필, 인기마. 그래서 5번, 9번에 대해서 이제 가족분들도 다 이 내용을 보셨고 들으셨을 겁니다. 능력마 2마리 6, 4. 사실 1번이 어려웠죠. 이게. 1번의 선택이 어려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6번도 그렇고 다 능력마 아닙니까? 1, 6, 4. 4번은 인기마면서 능력마고. 1번의 선택이 만만치 않았어요. D등급에서. 근데 가족분들은 적중하셨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1200 동일 어워드 1200 경주 거리 우승마들 중에서 이제 그죠? 우승했던 마필들 1467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가족 한 분이 이제 5경주 바로 이어서 5경주도 이제 천배성 고배당을 나왔죠. 이게 똑같은 마필들이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걸 봤는데 146을 못 간 거예요. 근데 아차 했는데 5경주에 또 여기 추천되는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을 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대로 똑같은 1200 어워드 우승마들 기록 있는 마필들이 그대로 입상해가지고 적중했다 내역서 보내주면서 4경주 때 동일 어워드를 참고 안 해서 실패했다 하시는 분의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1418배입니다. 이게 4경주. 이거 적중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여러분 계시죠? 초코사랑님 적중하신 것 같고 제프님, 범나래님 세 분이 적중하셨네요. 요게 이제 바로 이어서 5경주인데 그 얘기 이게 요거 공교롭게 이제 이러한 운이 있어요. 3번 같은 경우 솔직히 선택이 정말 어려웠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한 분이 이제 이걸 보고 5경주 다시 이제 4경주 때 입상의 유형을 보고 요 14모텐 4마리를 배팅하셨어요. 적중하셨는데 태사님이 그걸 보고 적중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능력 인기마가 이제 존재하는데 볼까요? 지금 4번, 7번, 11번 세 마리가 팔리죠. 4, 7, 11 세 마리가 인기 1, 2, 3등으로 팔렸던 경주예요. 보세요. 지워야 될 인기마 후보. 비능력 인기마 7번, 11번. 4번은 인정되는 능력마예요. 근데 인기로 팔린 7번, 11번은 보세요. 비능력 지워야 될 인기마들이란 얘기예요. 좀 전에 그 인기 1, 2, 1등 포함한 그 4경주, 5경주 같은 경우는 두 마리를 지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교롭게 4경주, 5경주 다 상위 인기마들을 지워야 될 비능력 인기마라고 주의해라 했던 경주가 4경주, 5경주인데 두 마리씩 지워야 될 그 비능력 인기마들이 전부 입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두 마리를 배제하고 가족분들이 적중한 게 아닌가. 이것도 배당이 안말 한정 경주인데 뭐 저희 3,326배 참 어려웠어요 이거.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3번 같은 마필 선택하기 쉽지 않았죠. 가족분들이 적중한 게 아마 저런 거 지워야 될 인기마 7번, 11번. 좀 전에 4경주에서는 인기 1등 9번, 그 다음에 5번 이런 마필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책자를 믿고 인기 1등, 2등 이런 마필을 지워놓고 인기 2, 3등을 지워버리니까 적중하신 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 적중하신 분들이 또 제프님. 제프님은 뭐 4경주, 5경주 연달아 적중하셨어요. 3,326배 제프님, 야식천사님, 방금 말씀드린 태사님. 태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4경주 때 이거 동일 어워드 거기서 입상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있길래 135텐을 반드시 넣어서 조합해가지고 적중하셨다고 태사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안방불패님. 아, 이거 안방불패 다른 경주구나. 여기도 세 분, 제프님, 야식천사님, 태사님. 요게 이제 5경주 적중하셨어요. 자,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하고 기억할 편성, 서울 6경주, 부산 2경주, 각각 한 개의 경주씩이에요. 서울 일요일, 6경주예요. 되게 쉬웠죠, 이거. 또 혹자는 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11번이 제일 좋아 보이고, 능력적으로 2번, 5번. 그죠? 5번이 우승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특정 정보 한 가지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1800 장거리 경주에서 전부 다 직전 상태 양호한 마필이 딱 세 마리예요. 눈에 띄죠. 2, 5, 11. 요것만 보면 11, 2, 5. 그쵸? 한 5번이 우승했어요. 다 밑줄 쳐 있죠. 상승세. 문제는 2번이 안말입니다. 2번, 11번이. 2번, 11번이 안말이야, 안말. 1800 장거리 경주입니다. 안말들의 감량 혜택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400까지는 1200, 1400에서는 효력을 보고 1400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1400 이상부터는 순말이 유리하죠. 보세요. 네, 요거. 그래서 5, 21 안말 두 마리 쪽에서는 이제 2번, 11번 중에서는 11보다는 2번이 좋죠. 혈통적으로도 대문자 LT급에 B급에 뭐 노랑나비에 적정거리 좋고 트리플 라인 잠하네요. 2번이. 트리플 라인이 이제 그 중거리형이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2번이 극단거리입니다. 극단거리. 적정거리 상당히 좋고 동거리 쳤던 되게 많아요. 감량 혜택에다가 상태와 능력마 2번이 2차 가고 5, 21 5를 중심으로 하나 둘 조합 첫 번째 칸에 5 두 번째 칸에 둘 11 단통급으로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죠. 뭐 보니까 5번이 뭐 인기 1위만 해요. 그죠? 101배 100배 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상승세 마필 2, 5, 11 3마리 선취입까지 가능한 마필 5번 안전
가장 안정적인 마필 5번. 레벨은 보세요.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C사이클은 능력 레벨의 중요도보다는 C사이클을 왜 만들었는지 개발자로서 바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보기 위한 게 주 포인트예요. 능력 레벨은 이제 부차적인 건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어요. 2번이죠. 오른쪽 끝까지 와 있는 것.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마필. 2번, 5번 두 마리잖아요. 2는 물론 좋습니다. 승급전의 앞말이고 5번은 뭐죠? D급의 D급. 이렇게 11번. 그렇죠? 11번이 2번보다 인기가 있었죠. 근데 보세요. 2번과 11번의 C사이클만 보더라도 원래는 이제 전체 중에서 활동적으로 또 마필의 고유 능력적으로 제일 자질이 높은 애는 원래 전성기 때 A급이었던 11번이에요. 11번. 근데 앞말입니다. 근데 요렇게 C사이클상 직전 6개월 동안 깊은 하락세가 있으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가지고 C급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자질은 전체 제일 좋죠. 대신 앞말이라는 점. 그래서 2번과 11번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된 딱 두 마리. 2번, 5번. 그렇죠? 그중에 순말인 5번. 5, 2, 11. 이렇게 입상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4착이 1번 했지. 1번 요거. 1번. 괜찮죠? 5, 2, 11 다음에 좋은 마필 누구? 1번이잖아요. 1번. 5, 2, 11, 1.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여기 뭐 있던 거 쉬웠어요. 누굴 머리로 가느냐가 문제였겠죠? 5번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제 100배가 나온 이유는 요거예요. 인기로 있던 11번보다 2번이 이제 입상한 거. 그죠? 8번도 이제 2번보다 인기가 높았지만 2번이 이착한 게 사실은 100배 주인공이죠. 되게 쉬웠어요, 이거.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여기 이제 서울, 일요일 날 1경주. 천배성 고백에 나온 유일한 경주입니다. 사실 능력만 4번이 우승했어요. 2번이 3착하고, 여기까지는 뭐 좋죠. 9번이 깜짝 이착을 했어요. 9번이. 이렇게. 능력적으로 보면 4번이 우승할 만하고 2번이 이제 이착할 만하잖아요. 여기서 B급 상승세는 2번과 8번입니다. 2번과 8번. 4번이 우승하고 2번이 3착했는데 9번이 완전 인기 바닥인데 여기서 D급 상승세는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어떻게 입상했느냐? 사실은 이 마필은 능력적으로는 다른 마필보다는 떨어져요. 근데 이 최대 장점이 뭐냐면 수습 기술을 태우고 보세요. 부중 혜택이 엄청 좋아요. 전체 부중 혜택 1등입니다. 부중 혜택 3인방 3마리가 손잡고 들어온 거예요. 가장 능력적으로 좋다고 평가되는 4번 우승했죠. 부중 혜택 1등 9번이 여기서 이착을 했어요. 4, 9, 2 요렇게 이제 되면서 고배전에 나왔죠. 이제 여기서 5번 같은 마필은 체격이 좀 왜소해요. 근데 왜소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뭉쳐있죠. 부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플러스 1.7이면 전체 부중이 제일 높은 마필이 5번이에요. 근데 하필 지구력이 제일 약한 극단거력 마필이야. 근데 선행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뒷심 보세요. 뒷심 40초대예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빠른 말이 별로 없죠? 조금만 더 오른쪽 가면 요래요. 5번이 뒷심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5번은 그런 마필이고 8번은 이제 이거죠? 다 좋은데 이제 2착 승급 마필. 우승이냐 세 번째냐 그 얘기죠. 초반 좀 굼뜬 게 그렇죠. 어찌됐건 8번도 절대 여기서 배제할 수 없겠죠. 5번은 배제하더라도 2번, 4번, 8번 능력마 3마리 반드시 뭐 주력마권을 안고 가야 되겠죠.
거기 부중혜택 9번이 이제 2차 가면서 배당이 나왔죠. 또 4번이 이제 분명히 우승할 만한 자격이 되는 마필이고 인기만 했어요. 9번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못했어요. 뭐 1번까지니까. 1이 들어왔다면 뭐 적중했지만 1000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9번은 이제 한 7번째. 아쉬웠죠. 저희가 적중 못했습니다. 한 끗 차이로. 하지만 가족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잘 조합해서 9번을 부중혜택만 항상 그 관심들을 가지시죠. 요걸 적중하신 분들이 이제 안방불패님, 각설타님, 뭐 작년에도 뭐 1000배상 고배당을 많이 적중하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각설타님 같은 경우는 뭐 단통 적중만 10번이 넘게 하셨죠. 안방불패님도 이제 작년에도 좋은 결실 고배당 많이 적중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전통의 고배당 상위 랭커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이제 뭐 2달도 안 됐는데 꽤 많은 고배당 적중을 벌써부터 이제 시동을 거셨어요. 꾸준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진품명품이래. 진기명기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명예전당 그 진기명기 그 고배당 다적중 상위 랭커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꾸준함이 계속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반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1년에 수십 번의 1000배상 고배당을 적중하는 뭐 전문적인 예상가, 전문가나 직업적 예상가 주위에 그러신 분들 뭐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저희 노랑다리 공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해마다 수십 번씩 맞추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레벨이 되시는 경마 팬들이 얼마나 될까? 여지껏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거의 전국 최고의 고수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 어딘가에는 어느 경마 팬이 뭐 이보다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이 뭐 분명히 뭐 소수 계시겠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의 저 상위 랭커 순위가 거의 전국 최고 고수 반열의 순위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틀림없이 상위 탑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조금만 따듬어서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죠. 완성의 단계, 마지막 3단계, 한수의 단계로 이제 서서히 노력들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이제 평생 노후 생활에 대한 재테크 걱정 없으실 겁니다. 부산 꼭 기억할 편성 도드라진 능력마 10번 보이죠? 10번 뭐 인기 1위마입니다. 인정되는 능력마죠. 10번을 중심으로 37 1037 1073 1073 좋은 마필 별로 없네요. 121배 우수기대마 10이 확실한 머리로 인정되는 거고 우수기대마 추천 5두마번 그쪽만 잘 참고하셨다면 무난히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죠. 앞말과 순말들 대결에서 이제 순말들 3마리가 손잡고 왔어요. 1400m입니다. 자, 부산은 2개 1000배당 경주가 나왔어요. 1경주입니다. 능력마 2마리 10, 1 입상했죠. 3착한 5번 10, 1이야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죠? 1번은 극단거리형 10번은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10, 1 이렇게 입상을 했어요. 능력마 2마리 손잡고 온 겁니다. 경주 레벨 수준은 굉장히 약하죠. 혼전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급이니까. 편성강도 중하급 헐렁합니다.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능력마들의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경주였죠. 그래서 능력마 2마리 1, 2착 한 거예요. 10, 1 그쵸? 능력마들의 입상 가능성이 높은 편성강도 하급 입상한 겁니다. 인기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기도 보세요. 10이 인기가 좀 빗겨 있었죠. 분명한 것은 10이
5번. 적정거리 상당히 좋죠? 노랑나비 5번. 저희가 이제 5번을 추천 못해서 적중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요게 1300배예요. 모든 면에서 1번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극단거령과 장거령의 대결. 10번이 인기는 빗게 있었습니다만은 우승 후보죠. 1, 2텐 3마리가 능력적으로는. 8번은요. 앞말이죠. 3번, 8번 능력마들 앞말입니다. 5번 3차 간 5번이 사실 뭐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데 역시 뭐 보중의 택마. 상금 부족에서 보면 선수나 마방 상금 부족 상위 랭커가 5번이에요. 강한 승부지적인 차원이 있지 않았나? 거기에 조금 이거죠. 거북이 편성. 거북이 편성 아니네요. 전체에서 단거리승 1등 5번 극단거리형 적정거리 제일 좋은 저런 유리한 점이 3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5번의 선택이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16,000배가 나왔던 이제 부산 일요일 3경주예요. 이변의 가능성 혼전도 높은 1600인데 역시 경주 레벨 수준은 D급.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한 편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5, 6번이. 4, 5, 6이. 근데 4번과 6번 같은 경우는 D급입니다. D급. 5번은 인정해야 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마필의 그 능력자 자질 제일 높은 마필이 9번이에요. 9번.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9를 머리로 배팅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였어요. 9번을 제일 좋게 평가가 되죠. 9번이. 우수기 대회 보면 9번, 10번은 다 추천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1번, 1번. 정말 1번 선택하기 어려웠죠. 근데 가족분들이 왜 적중하신 분이 나왔느냐. 1번은 거의 종합평가 꼴찌로 평가했어요. 저희는. 저희가 뭐 적중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9번, 10번만큼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적중한 이유 이거죠. 훈련 우수마. 전체 1등이 누구다? 1번이다. 항상 고배당을 터트리는 6가지 유형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부중의 택마. 그죠? 훈련 1등이 부중의 택마. 상금 부족 3마리. 이런 건 부차진 거죠. 1번을 선택이 어려웠지만 요거죠. 11번과 함께 동반 출전한 내치기에 있는 요마필 전체 부중 혜택 상당히 좋죠. 훈련 전체 1등이죠.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동반 출전한 마필들 이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대박 KO님하고 아까 적중 내역 보여드렸죠. 한진영님 생애 첫 1000배당을 초배당으로 적중하신 이 두 분이 이걸 적중하셨어요. 생각 까다로웠죠. 그래서 구멍수는 좀 되지만 1번을 이제 그런 부중 혜택 1등 항상 관심 있게 보죠. 또 훈련 1등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 마번 조합에 넣고 소액으로 배팅했는데 16,000배니까 그죠? 스쳐도 한 방이다. 부중 혜택 전체 두 번째, 전체 훈련 1등 공통적인 이제 강점이 있었던 내측 1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경주 결과들 보면 굉장히 날도 추웠지만 내측에 있는 마필들의 입상률이 여느 때보다 높았어요. 앞서서 나가면 뒤에 있는 마필들이 아예 승부를 안 하고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뭐 계속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 어쨌거나 1번은 뭐 황금 게이트라 그러죠. 예전부터.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중 혜택 제일 좋고 훈련에 공을 들인 이런 마필들. 그리고 깜짝 우승까지 하면서 뭐 9번 10번이야 뭐 다들 가족분들이야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5번, 6번도 분명히 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상당히 까다롭게 느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혼전도 상당히 높은 1600. 전체 레벨 수준이 또 약해. 이런 거 전반적인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적중하신 분들도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콕 집어서 색간 채우기보다는 조금 그 배당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마패를 한 줄에 놓고 그냥 소액으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죠. 16,000배. 1번의 선택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 그 경주가 천배상 고배당이 7개나 나왔는데 저희 쪽은 뭐 한 개 경주도 적중 못했어요. 이제 2주 전에는 이제 딱 한 개 경주를 그나마 건졌는데 어려웠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쉬운 경주는 쉽고 조금만 배당이 올라가면 정말로 그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주 결과가 지난주에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능력마들이 대거 부진한 그 편성이 뭐 굉장히 많고 마필들의 수준도 굉장히 약하고 전반적인 경주 레벨 수준도 약해요. 또 데이터의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거의 끝물에서 이럴 때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제가 예측컨대 어쨌거나 데이터 그 신뢰도 부분은 전부 다 업데이트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신뢰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입춘 지나고 어제 날씨도 벌써 훈훈해요. 물론 이제 구정 때 보통 많이 춥죠. 아직도 한파가 물려난 건 아니지만은 뭐 5만 군데서 봄의 태동이 느껴지는 다양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결실의 즈음 노려볼만 하죠. 앞으로 굉장히 지지분했던 끝물에 겨울의 그 편성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걷어질 겁니다. 지난주 경주들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무리 선배를 해봐도 꼭 기억할 편성으로 가족분들이 좀 깊게 담아두실 경주가 많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굳이 담아두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더 좋은 편성들, 쉬운 편성들 많습니다. 이러한 그 1년간의 패턴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정도는 가족분들도 알고서 이제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생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하신다면은 매년 이러한 그 어쩔 수 없는 그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이제 팩트예요. 그런 것들만 담아두시고 어줍지 않은 그 속설들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근거 없는 거 버리세요. 자, 이번 주 미리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미리 보기예요. 서울 대상 경주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일요일 날요 7경주.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의 그 마크 분포도를 보면 토요일 날 41%, 일요일 날은 이제 47%, 50%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상위 1% 우수혈통 관리마들이 이렇게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 경주는 요 일요일 날 있죠. 암말 한정 경주는 토요일 5경주, 일요일 막경주예요. 경주 순서가 뭐 특별하게 바뀔 일은 없어요. 경주 성립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자, 토요일 같은 경우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그 상위군 쪽에 2등급, 3등급, 4등급 종반부 쪽 이 세 개 경주가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면이 상당히 빡빙이에요. 그래서 후반부 쪽에 조금 이변과 배당을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이제 토요일 날 부분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반부, 그렇죠? 중후반부 쪽에 이렇게 좋은 마필들이 좀 포진돼 있어요. 네. 경주별 우수기대마 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세계일보예요. 이제 뭐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예. 15마리가 이제 출전 등록 신청했는데요. 파란색, 말 이름에, 녹색 돼 있는 스피드형, 벌마킹, 컨트롤러. 이 세 마리가 부산 마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크라운 함성이라는 암말 한 마리가 요렇게 신청했는데 상위 1% 설동 관리마가 4마리가 있어요. 스피드형 많이 그 귀에 그 익숙한 마필일 겁니다. 레이팅이 가장 높고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에요. 부산 마필이 이제 3마리 정도 신청했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대표마가 스피드형이죠. 역시 A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위 1% 설동 관리마죠. 근데 이 마필의 문제는 이제 뭐 문제랄 건 없는데 이 경주거리가 1200밖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내역에서 3차간 마필들 보여주는 건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직전에 3개월 이상 오창래 성적이 없다는 것. 스피드형 같은 마필은 이제 작년 11월 30일에 이제 대상 경주였죠. 거기서 서울에서 2,300m 장거리 3차간 마필이에요. 상위 1% 혈통 관리마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 2달 반 동안 거의 출전 안 했죠. 한겨울에 출전 안 시킨 겁니다. 과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말 아꼈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거 딱 대상 경주 끝나고 나서 이제 추운 날 말 충분히 쉬게 하지 않았을까? 주행 검사하는 거 보니까 뭐 기록은 뭐 역시 좋죠. 대표적인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장거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이 까짓것 1200, 1300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적정거리라는 게 있어요. 요 말이 어떤 경주거리를 뛰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100%이 경주거리 초반, 중반, 종반부에 쏟아 넣을 수 있느냐예요. 그게 적정거리거든요. 장거리 뭐 2000m, 뭐 1800 잘 뛰었다 하더라도 1200m를 놓고 그 장거리에 때 뛰었던 역량의 100%를 함축해서 1200에 초반, 중반, 종반에 100%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이게. 근데 워낙 말의 역량이 크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다른 마필보다는 100% 쏟아붓지 않아도 우승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거리 쪽 경주에 좀 익숙하고 하는 마필이 거리를 줄여서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낼 거다 하는 기대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100% 쏟아 능력은 떨어지는데 1200에 100% 자기 역량을 쏟아 넣을 수 있는 마필들이 존재해요. 적정거리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거꾸로 거리를 늘리면 거리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제가 적정거리 표현을 옛날부터 뭐냐면 옛날에 우리 팬티의 고무줄이다. 그죠? 고무줄. 적정거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가장 좋은 비유라서 옛날부터 적정거리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팬티의 고무줄이다.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아야 쪼이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고무줄이 짧으면 쪼이기만 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너무 헐렁하면 자꾸 흘러내려요. 쪼이지도 않으면서 딱 적절하게 흘러내리지도 않는 고무줄 길이. 거의 적정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거리 쪽에 역량을 발휘하는 마필들은 좀 고무줄이 헐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쇼다리, 거리 부적합한 마필은 1200까지는 뭐 또 1300까지는 100% 자기 역량을 쏟아볼 수 있는데 거리가 늘어나 버리면 이게 고무줄이 얇아져요. 그게 쪼이는 거죠. 강하게 쪼이는 겁니다. 팬티의 고무줄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100%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죠. 그 다음에 조금 요거 크라운 함성 안발 요것도 좋은데 상위 1%인데 6개월 전부터 잔잔한 하락세가 조금 보이는데 이 마필도 문제는 비슷해요. 서울에서 이제 레이팅이 높은 상위 마필들 보면 문학보이 뭐 막급도 대문자 A급입니다. B급 상승세 유지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스피드형, 그 다음에 유일한 암말 상위 1% 웃었던 관리마 크라운 함성. 이 세 마리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한 그 11월 10월 달 요때 그 입상 성적이 있고 그 뒤로는 출전을 안 했어요. 휴양마죠, 휴양마. 자,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그 휴양마 상위 능력마가 휴양인 마필들. 물론 지금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워낙 단거리니까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은 이 정도야. 그죠? 하겠지만 어찌됐건 세 마리 공통점 좋아 보이는 마필이 휴양으로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지구라트 마필은 상위 1% 우수혈통 관리마지만 다른 그 상위 1% 우수혈통 관리마의 그 네 마리 중에서 이제 하락세가 제일 깊어요. 물론 1월 18일 날 뭐 1400에서 우승도 했지만 그죠? 했지만 요런 모양새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실버레인 같은 마필 상위 1% 오수혈통 관리마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미천한데 이 마필도 묘하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마필들이 보세요. 똑같아요. 11월 30일 이후에 없어요. 자, 이러한 게 이제 변수가 좀 될 소지가 있고 당연히 직전에 좋은 성적을 낸 지구라트나 뭐 이런 마필들이 그죠? 여기 지난달에 입상 우승을 한 두 마리 지구라트 베스트 레이스 이런 마필이 당연히 인기에 팔리겠죠. 근데 기본적인 마필의 자질과 능력을 보면 좋은 마필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들이 휴양만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격돌하면서 상당히 난타전 예상됩니다. 난타전이. 나머지 부산에서 올라온 벌마킹 컨트롤러 이 마필도 다들 뭐 B급 정도 되는 다른 편성이었다면은 최고 혈통마 이랬을 텐데 워낙 좋은 말이 많아요. 좀 미천하다는 점. B급 상승세 정도 유지하고 있는 벌마킹이 조금의 잔잔한 하락세에 있는 컨트롤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도찐개찐입니다. B급 정도 되고 나머지 마필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하락세에 있는 마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상위의 그 능력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하위 마필과의 격차가 분명해요. 하지만 능력마 그 네 마리가 전부 다 휴양마라는 점, 요 점이 하나의 변수고, 그러니까 이들은 해당되는 마필은 저희 쪽에서 보면 그 훈련 우수마 그런 점들이 그 해당되는 마필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래요. 대부분이 이제 극단거령, 단거령인데 제가 언뜻 보니까 실버레인 요 마필 유일한 장거령 마필이에요. 장거령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거리, 극단거리 많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전개 속도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실버레인 마필이 이제 장거리의 뒷심이 좋다면. 근데 좀 강점 있고 좋은 마필 보면 전부 휴양마예요. 그러니까 요 휴양마로 분류하시고 휴양마 능력마들 분류하시고 직전에 성적 좋은 애들 상위 능력마 분류하셔서 이제 요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극 조합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한 난타전 예상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이변의 가능성, 배당의 정도를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직전에 1월 달에 이제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들, 그죠? 서울의 지구라트, 베스트 레이스. 그리고, 누가 있죠? 그런 마필이고, 부산에 이제 벌마킹 같은 마필.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은 지구라트, 베스트 레이스, 학산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직전에 다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는 이제 벌마킹. 다들 그 직전에 정상 출전 주기 내에서 우승한 요 마필.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휴양마 네 마리. 그죠? 이들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그 중에서 이제 지워야 될 마필 한두 마리씩 지워서 잘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위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그 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들이 다수죠, 다수. 한 8마리 정도가 이제 절반 정도 딱 치르면은 8마리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8마리도 성격적으로 가만 보면 4마리는 휴양마고 4마리는 직전에 좋은 성적이 있었던 마필. 근데 마필의 기본적 자질은 그 휴양마 4마리 쪽이 더 좋죠. 그래서 성격을 구분해 놓고
그 중에 이렇게 지울 마필을 빼서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전체 경주에 대한 이제 우수기대마 리스트, 주로 이제 말의 능력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부산 한번 보죠. 부산입니다. 부산 전반적으로 마필의 수준이 서울보다 높아요. 좋은 마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총 254마리가 이제 출전 등록 신청을 했어요. 총 16개 경주죠. 요게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의 가장 큰 특징은 중후반부 때부터서 이제 이거 뭐죠? C세크상 하락세 다수가 출전 등록 신청한 게 이제 하나의 변수예요. 그다음에 안말 한정 경주가 서울보다 한 개 많습니다. 금요일 날 4경주, 7경주가 안말 한정 경주고 일요일 날 요 1경주가 안말 한정 경주예요. 전반적인 마필 수준은 좋지만 안말 한정 경주로서 서울보다는 이제 안말들이 더 능력 안말들이 더 많이 출전했을 것 같죠.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 다수가 있는 편성들이 많아서 요즘에 하나의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서 이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볼 만한 그런 경주들 밑에 적어놨죠. 요 4, 6, 7, 8 관심 경주로서 조금 돼 있는 애들은 이제 하락세가 많지만 이들 중에서 상위 능력마들 뚜렷한 상승세 마필들이 소수로 3마리, 4마리, 5마리 정도 있을 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주들 체크하셨다가 오늘 오후에 출마 확정이 되면 제가 책자를 만들어서 금요일 날 책자는 오늘 저녁에 업로드가 되니까 이제 요거 미리 보기 때 했던 요런 경주들 3, 4, 6, 7, 8 이런 경주들 우선적으로 한번 과연 편성 조건이 바뀌었는지 부산에 이번에 그 출전으로 신청한 마필이 경주별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마필 수는 출전하는 마필 수는 딱 정해져 있죠. 상당히 많은 마필이 탈락이 될 겁니다. 출마 확정이 될 텐데 지금 보는 이 조건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출전으로 신청 두수 굉장히 많아요. 4경주만 하더라도 23마리, 5경주 25마리. 그래요. 여기서 뭐 20마리, 27마리, 그렇죠? 기회적으로는 뭐 많아 보이지 않는데. 자, 그런 점들 조금 고려해 놓으시고 상위 1% 썼던 관리마가 여기도 금요일과 일요일 날 전부 다 한 마리 이상씩인데 금요일 날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것은 요 금요일 날 요 일경주에 한 마리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천한 마필이겠죠. 일경주에 나왔다는 것은 언뜻 제가 아까 본 게 뭐냐면 그 마필이 이제 아이스 바벨이라는 순말이에요. 한 460kg던데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안말 쪽에서 아이스 마린이라는 이제 안말 1군까지 갔던 안말의 자마입니다. 사실은 뭐 시수말을 많이 따지지만 사실은 진짜 큰 경주에 우승하거나 좋은 명마는 또 좋은 안말 시키면 좋은 엄마를 둬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아이스 마린이라는 1군까지 갔던 복승률도 거의 뭐 한 3, 40% 되나요? 1군까지 갔겠죠? 거기 잠깐 그 체크가 되더라고요. 조금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주행 심사 때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도드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마필이 보니까 중거리형이에요, 중거리형. 보통 보면 이제 데뷔할 때 이제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들이 전해되겠지만 극단거ring이나 단거ring 마필들이 조숙형의 결과를 일찍 자기가 내는 마필의 비중이 높아요. 중장거ring 마필들은 초반에 조금 더딥니다. 대신에 전해되겠지만 이제 경주마 능력 사이클 보시는 대로 이제 중장거ring 마필들은 경주마의 수명이 길어요, 좀. 하락세도 완만한 하락세가 많고, 극단거ring, 단거ring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경주마로서의 그 삶을 사는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이 좀 돼요. 대신에 이제 단거령들은 쉽게 말해서 일찍 불꽃을 키우고 일찍 꺼지는 약간 그런 쪽 애들이 많아요. 이마필이 이제 중거령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보통 3번 정도까지 출전했을 때 보통 우승을 하고 못 올라간다면 태어나긴 잘 태어났지만 혈통 좋은 마필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한 47% 얘기하니까 약 절반 정도 좋은 마필로 성장할 가능성은 2마리 중에 1명꼴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마필이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3세마니까 아직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격이 조금 더 한 20kg 정도 이상 좀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급 T급인 마필들이 암수 대결에서 있어요. 저기 그 뭐 경북 아토스 요것도 순말인데 뭐 마급이 T급 정도 됩니다. 우수혈통마들이 여기 한 4마리 정도 포진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요 금요일 날 뭐 하락세가 다수면서도 좋은 마필이 대거 몰려있는요 정반부 쪽 4개 경주 관심 있게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일요일 날은 이제 뭐 중후반부 전체 그만큼 그 나름대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제법 쓸만한 마필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암말들도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고 암수 대결인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것을 하나의 자기의 낚싯대 팁으로서 만들으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전에도 이제 낚싯대 쉽게 만드는 방법, 노하우죠, 노하우. 낚싯대 팁. 암수 대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수 대결일 때 능력 암말에 대한 판단법 이렇게 제목을 정하셔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암말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거리별로 어떤 그 역량, 능력 이것을 거리별로 다 좀 구분하셔야 돼요. 크게 나누면 이제 부중 혜택 보잖아요. 그러니까 1400까지는 순말과 대결해서 머리감 우승도 해볼 만한 경쟁력이 있는 부중 혜택의 영향력이 큰 거리는 1200, 1300까지예요. 1400에서는 부중 혜택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그 마필의 자질과 역량이 순말보다 더 훨씬 좋으면 머리까지도 이렇게 놓고 갈 수 있지만 1400 이상에서는 어지간하면 비슷한 역량의 순말들이 존재한다면 순말들을 이제 머리로 가져가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요. 거리에 따른 이제 능력 암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중에 한 가지고, 자, 첫 번째 거리에 대한 것,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순말과 대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에 따른 기본을 해놓고 구분을 해놓고 이제 뭐 C사클이나 마급의 능력 레벨이 2등급 위일 때 최소한 그 다음에 거리 성향이 중장거리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머리감으로 검토해볼 값어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기본적인 능력이 순말에 비해서 한 10m 정도 그죠?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암량이 2kg니까. 능력 암말에 대한 판단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포인트들 쭉 나열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다시 추가하시고 따듬으시고 해서 하나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틀리더라도 요대로 했을 때 확률이 높잖아요. 높은 결과가 나오는 방법, 낚싯대 팁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본인들이 낚싯대 만드는 노하우죠. 낚싯대 팁을 어떻게 만드느냐, 발굴하느냐. 꼭 그 제가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제 책자는 적중 못해도 우리 가족분들이 10,000배 이상 초배당도 적중하고
우리 데이터 책자로는 분명히 적중했다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서 추천하는 능력 배당마들 또 뭐죠? 비능력 인기마들 이런 것들을 지우고 하면서 또 나머지 마필 쪽에서 여지껏 복귀를 통해서 얻었던 각자의 노하우들을 거기다가 가미를 해서 적중자가 저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역량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한 노력과 공부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러신 분들이 저 성적을 유지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세상에는 이제 거저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거저로 얻는 것은 운이죠. 운빨이지만 그 운빨은 반복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죠. 반복되는 것을 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운은 어쩌다 오는 것이지 그 어쩌다에 본인의 삶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정말 위험천만하죠. 꾸준함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한 경마를 즐기시려면 바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각자가 복귀를 통해서 복귀를 안 하시면은 정말 그 아까운 시간 버리는 거예요. 경주 결과 들어가시면은 모든 경주에 대한 복귀용 데이터북이 항상 올라가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꾸준한 복귀를 통해서 팩트 있게 체크가 되고 그것들이 쌓이면 공통적인 것을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 그것들이 바로 이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주 많이 보면 공통점들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리고 메모하셔서 본인만의 노하우 팁을 정리하시면 정말 쓸모 있는 팁이 만들어져요. 자, 이번 주말부터 설날 주간이죠. 뭐 누군가는 이제 시골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분들,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가족분들 모여서 설날을 보내실 겁니다. 어찌됐건 마음만이라도 이왕이면 뭐 물질적으로도 풍부하면 좋겠지만 정말 즐거운 설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날 이전에는 이제 방송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설날 인사를 가족분들께 드리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건강한 설 명절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잘 보내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시 됐습니다.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